실수가 많은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나 그 의료팀은, 그 원팀은 실수를 더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것이 심리적 안정감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팀은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빨리 이야기해. 이번에도 실수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누가 잘못돼가지고 그 행동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잘해가지고 됐어요. 시끄러워요. 자꾸 이야기해. 거기 가면 죽어. 목덜미를 끌어다가 다시 참호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목표에 대한 몰입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몰입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란 말이죠. 에이미 에드먼슨이 한 말은 이 말이에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오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깔렸습니다. 의견 충돌 없고 서로 갈등 없으면 심리적 안정감, 안전성 갖춰지는 거냐? 아니죠. 얼마 전에 가인지 컨퍼런스에서 토스의 HR 총괄 책임자를 지냈던 분이 와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스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나의 동료들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드백해 주리라는 믿음. 토스는 이것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말 안 하는 게 안정감이 아니라 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안정감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지전의 한 장면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던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동료를 가진 것이 안정감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동료는 나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니 내가 적진 한가운데 뛰어가서 그 주변에 장애물이 있고 저격수가 있고 거기에 지뢰가 있으면 야 가지마 이리 뛰어들어 목덜미라도 잡아서 끄집어 오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심리적 안정감입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죠. 자, 에이미 에드먼슨이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책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이야기했죠. 그 오리진은 뭐였습니까? 구글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4년 동안 250개의 팀과 200회 이상의 인터뷰를 하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과 이 팀을 했어요. 질문이 뭡니까? 훌륭한 성과를 내는 완벽한 팀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집단이 서로 상생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가? 어떤 팀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했더니 5가지가 나오더라. 1번 심리적 안정감, 2번 신뢰성, 3번 구조와 명확성, 4번 일의 의미, 5번 일의 영향력, 임팩트더라. 심리적 안정감. 팀 구성원들이 실수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환경이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돼서 그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벌을받거나 보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조직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예를 들면 에이미 에드먼슨이 프로젝트를 할 때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가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병원이고 대단한 병원입니까? 거기에 가서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팀워크가 좋고 성과가 많이 나오는 팀일수록 실수가 더 많이 보고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성과가 좋은 팀일수록 실수가 더 많이 드러나더라. 이게 뭔 문제냐? 들어가서 봤더니 실수가 많은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나 그 의료팀은, 그 원팀은 실수를 더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것이 심리적 안정감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팀은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빨리 이야기해. 이번에도 실수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누가 잘못돼가지고 그 행동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잘해가지고 됐어요. 시끄러워요. 자꾸 이야기해. 거기 가면 죽어. 목덜미를 끌어다가 다시 참호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목표에 대한 몰입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몰입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란 말이죠. 에이미 에드먼슨이 한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작동됐습니다. 한창 바쁜 시즌,
직원이 드릴 말씀 있다고 그러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 한 명 더 뽑아야 돼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죠. 아이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억지로 끌려왔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요.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자꾸 딴지 놓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도 리더들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열받죠. 열받죠.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이 높은 조직은 학습 구역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만 높고 요구되어지는 책임감이 낮으면 결과적으로는 컴포트존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지만 특별한 도전의식도 없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책임감이 없고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당연히 실력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무관심 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서로 무관심하고 승진을 위한 책략을 쓰는 데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기능에 충실하지만 일 처리 방식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보다 서로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향 곡선으로 가야죠. 어떤 공간입니까? 학습구역이죠. 러닝 존으로 이동하게 되죠. 높은 성과의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과 학습이 중요시되는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가 반복되는 게 학습 구간이죠. 결과적으로는 한창 조직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든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 공간에서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잘했을 때 바로바로 직결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방식, 그렇게 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은 구성원들을 춤추게 하고 더더욱 중요해진다라고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봐도 심리적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었다고 그래요. 갤럽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인데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가 10명 중에 3명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10명을 6명으로 늘게 하면 중요한 의견이네요.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지점도 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바로 바꿀게요. 직접적인 소통이 증가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직률은 27% 줄어들고 안전사고는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안전사고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구성원들 마음속에 있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말 안 한다고요. 몇 프로가? 40%가. 그러니까 그것을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잘못됐어. 그건 그만해. 그건 더 합시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가 40% 줄어들고 생산성도 12% 향상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심리적 안정감으로 귀결되는 거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실수한 사회초년생의 마음가짐이죠. 자, 첨부 파일 빠뜨렸어요. 이메일 보내야 되는데 첨부 파일 빠뜨렸습니다. 자, 심리적 안정감이 뭡니까? 아이고, 사회초년생이 실수할 수 있지. 괜히 이런 거 이야기했다가 다음날 얼굴 붉힐 필요는 없지. 그냥 내가 첨부 파일 따로 첨부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보내야지. 그게 심리적 안정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막내라고 해도 어쩌라고, 시도는 좋았다, 이러려고 신입 월급 받는 거다. 야, 이런 건 진짜 엉덩이에 5,000대는 맞아야 됩니다. 실수해놓고 내가 실수하는 신입이니까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맞지, 실수 안 하고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면 월급 그 정도 받으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면 계속 신입 월급만 받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는 것과 상관없이 내 전문성을 성장시키고 선전문성 후행적 보상인 거예요. 선도전이고 선행적 도전, 후행적 보상이 인생을 살아가는 노하우란 이야기죠. 선보상, 후 노력? 아닙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용돈 더 주시면 제가 안정적으로 쓸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가 안전, safety라는 단어와 안정, stability라는 단어가 섞였어요. 그래서 번역을 사실은 safety라는 단어인데 처음에 번역할 때 이 출판사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안정감으로 나오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안전감으로 하죠.
그리고 에이미 에드먼슨이 두 번째 책을 썼죠. 옳은 실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살짝 소개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예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심리적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정성이래. 그거 더 이상한 단어가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아무튼 용어는 그렇게 됩니다. 예, 사이콜로지 세이프티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잘했어야지. 이렇게 해줘. 안정성을 느끼고 있죠. 심리적 안정감은 친절함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회사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죠. 예, 팀장님이 막 열받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야. 이너피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친절함이다?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팀이거든요. 전혀 다투지 않거든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두 번째 뭐냐? 팀워크가 좋은 팀은 싸우지 않는 팀이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란 이야기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란 편안함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팀은 안 싸우고 심리적 안정감이 좋은 팀들은 상호간에 직접적인 피드백 안 해준다? 아니에요. 팀워크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만장일치일 때에는 차라리 멈춰라. 이럴 때에는 차라리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 낫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내에 레드팀을 만들어서라도 일부러 반대를 위한 팀이죠. 데블스 애드버킷이죠. 반대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장일치가 되는 상황을 지향하거나 문제없는 상황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무난했대요.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어요. 동시에 어떤 신제품을 고객에게 출시했어요. 고객이 무난해요. 그럼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너무 늦게 출시했거나 아니면은 고객에게 임팩트를 줄 수 없는 상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안정감과 편안함은 동의어가 아니죠. 사람들은 친절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피하고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무지와 평범함을 조장하는 데 공모한다. 1961년 쿠바 망명자 단체가 쿠바를 침공하는 것을 승인한 케네디 행정부의 비참한 베이 오브 피그스 작정을 떠올려보자. 케네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을 두려워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결과로 발생한 재앙 때문에 케네디는 이후 중요한 외교 정책을 결정해야 했을 때 솔직하고 엄격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과정을 고집하게 됐다. 그 과정은 199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그의 행정부가 인상적인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 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2001년 9월 달에도 얘기를 한 겁니다. 덜 극적인 작업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이디어, 질문, 의구심을 숨기면 팀의 실수 및 실패 위험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감이 높다라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뭐 하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주고 아이고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몰입도가 강해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그대로 쫙 따라와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심리적 안정감은 친절함과 상냥함, 비슷한 맥락의 편안함, 안락함, 아니다. 오히려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이라도 생산적 갈등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회의 때는 리더 또는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회의 끝나고 나면 3, 3, 5 모여서 반대 의견을 늘어놓는 모습, 이것은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컨설턴트가 기업에 가가지고 경영자 만나면 저희 직원들은 저희를 잘 따라와요. 아이고 뭐든지 하면 잘 따라올 거예요. 근데 컨설턴트가 대화해보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담타 타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은 아이고 그거는 뭐 회의실 이야기고요. 뭐 저희는 뭐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경영자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 반대 이야기도 있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 이런 오해가 또 있어요. 모든 실패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 이 직원이 뭘 실패했어요. 계약서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견적서 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버렸어요. 덜 쳐버렸거나 혹은 어디 가서 일정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일정인데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 실수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나친 심리적 안정감은 오히려 조직에 해를 끼치죠. 성과 없는 실패조차 강요하라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 자, 2023년 6월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와튼스쿨, MIT 공통 연구팀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죠. 펜테크라고 부릅니까? 펜테크는 다른 회사인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와튼스쿨입니다. 공동 연구팀은 회사에서 지나치게 높은 심리적 안정감은 일반적인 직무들의 성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결과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심리적 안정감의 핵심은 비록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성이 필요할 때 타인의 조롱이나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저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오히려 해치는 게 뭐예요? 우리 팀원들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8명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한두 명이 그 목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그거 해봤는데 소용없다. 그거는 뭐 안 하겠다. 나는 그거 일 안 하겠다. 자꾸 그러는데 팀장과 리더가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실패에 관대해야 된다? 아닙니다. 모든 실패에 관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패와 같이 예방 가능한 실패는 결코 조직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죠. 회사의 원칙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겼어요.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저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조치해야만 했던 일도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한 10년 정도 이 사업을 해오면서 2명은요,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렇게 떠나보낼 때는 꽃가마를 태워줬습니다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용납해야 된다? 그런 실패를 격려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겁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새로운 도전을 했지만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한 시도.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 실패라고 부르죠. 그 창조적 실패는 학습의 개념으로 재정의해서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죠. 오, 그럴 수 있어요. 실패했지만 실패하기 직전까지는 성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해야죠.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실패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키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구성원과 공유하여 조직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정해진 절차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패와는 구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